네, 대선 2주일 앞두고 중도 보수 진영 단일화, 이게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이 단일화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리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지금 단일화 단회가 한 3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가 핵심인데 예. 홍 후보 측은 여기에 조원진, 남재준 후보도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이 보수 진영 집권을 위해선 보수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나요? 그건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적극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은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보수 후보 누가 될지 모르죠. 네, 그렇죠. 3자 구도가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만으로는 명분도 효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가 빠진 보수만의 연대로는 예. 파괴력도 적고 이 중도 보수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문 후보를 이기기 힘들다는 건데 네네. 다만 당 내부에서 현실론을 들어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갈래겠죠.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중도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이건 가능합니까? 이 바른정당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나 연대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 명분이나 효과 측면에서 더 낫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도 홍 후보는 노선도 색채도 안 맞는 만큼 단일화를 한다면 일단 유 후보가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유 후보와 단일화하면 다시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공학적 연대나 단일화는 없다고 했고 당내 분위기도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 후보와의 이 단일화를 해도 보수표를 흡수하는 것보다 호남표가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선 뒤에 협치, 통합정보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처음부터 우리가 당선이 돼도 협치가 기본이다. 통합정부론이 내 소신이다.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른정당에서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 막판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후보들 간의 연대, 이게 가장 뭐 파괴력이 클 거다, 이런 전망도 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로서 그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양자 대결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재인 후보와 이른바 보수 중도 후보의 양자 대결이 되는 건데 이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론조사상으로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그야말로 초접전.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은 양자 대결에서 초접전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3자 연대에 가장 적극적인 것이 바른정당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시민단체, 범사회단체 연합회와 대한민국 포럼인가가 3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은 참여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절차를 논의할 생각이고. 그런데 이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선, 색채, 그야말로 참 다르죠. 정체성이 너무나 다르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거부감도 크고요. 그리고 역풍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호남 진보층과 영남 보수층이 결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3자 단일화 때는 호남표가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